해외에서 추락한 헬기 업체와 지자체 간 임차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안전 관련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이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도암댐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용역을 공동 진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발전 방류 문제 견해차는 여전합니다. 도내 시멘트 공장, 발전소들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3.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보인 가운데 동해안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영동 지역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3에서 6도로 예상됐고 모레는 날이 더 풀려 아침은 0도 안팎,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과 산지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가 나흘 전 발생한 양양 추락사고 헬기 업체와 지자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지자체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를 임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 중에 안전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양양 추락사고 임차 헬기와 관련한 계약 서류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지자체와 헬기업체 사이에 오가는 서류는 성능표가 담긴 규격서와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차 협약서, 그리고 조달청이 작성한 과업 지시서까지 단 3부. 규격서에는 1975년에 만들어진 이 헬기의 담수 용량과 가격, 속도, 크기 등이 적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나 정비 매뉴얼, 필요한 조종사와 정비사 숫자 등 안전에 관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헬기 규격, 담수 능력에 따라서 상계시군이 계약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가장 알맞는 거를 선택하게. 헬기 임차 용역 과업 지시서를 살펴보면 운항에 드는 모든 자재와 부품, 소모품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약한 대로 정해진 금액을 주고 임차 계약을 체결하면 헬기 업체는 그 금액 안에서 부품 구입과 정비 등 헬기 안전 관리를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국토부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고 헬기가 대기했던 계류장입니다. 속초시는 그나마 이 계류장을 갖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시군은 장소 마련 자체도 어려워 경락고와 같은 시설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자체 임차 헬기와 마찬가지로 불을 끄는 목적인 산림청 헬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각 기종마다 제작사에서 나온 정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정비 매뉴얼에 그 정비 주기랑 각 부품마다 그 사용 시간이 있습니다. 수명 시간이 있어서 그 수명 시간 되면 새 부품으로 교환을 하고. 만들어진 지 20년 이상 되는 경련 헬기는 산림항공본부 자체적으로 추가 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폐기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난 헬기라고 해서 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품 등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헬기업체 대표는 사고 헬기가 국토부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항공기 주요 부품, 그거는 만약에 그게 오류가 있다면 항공기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런 모니터링을, 검사를 1년에 10회 이상을 검사를 합니다.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1년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사 결과 이번 사고 원인이 헬기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국토부도 임차 헬기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회식이 강릉과 평창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장 선정을 위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수한 접근성과 대규모 행사 개최 여건을 갖춘 강릉의 스피드 스케이팅장과 평창의 주요 실내 경기 시설인 평창돔이 개회식 공동 개최 장소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식은 강릉과 평창에서 이원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수단과 올림픽 패밀리, IOC 관계자는 강릉 지역 개회식장에 참석하며 성화 점화와 다양한 문화 행사는 강릉과 평창에서 함께 진행된다고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멘트 업체들이 일부 물량 출하를 재개했습니다. 동해와 삼척, 강릉의 시멘트 업체들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마찰을 우려해 시멘트 출하를 중단해왔지만 영세 레미콘 회사들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일부 출하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레미콘 업체에 따르면 전체 132개 레미콘 공장 가운데 106곳이 조업을 중단해 건설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엄영소 제2차관은 오늘 시멘트 업체를 찾아 출하 상황을 살펴보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른 업무 복귀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도암댐 피해를 두고 20년 넘게 대립해온 지역사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질이나 수계, 퇴적물 준설 여부 등을 관련 용역에 담아내자며 입장을 같이 했지만 발전 방류와 같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여전합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암댐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수질 문제, 수량, 퇴적물 준설 여부, 그리고 발전 방류 재개 여부 등 크게 4가지로 압축됩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관련 기관의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3차 실무회의 결과 주요 쟁점 사항 가운데 일부는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칭, 도암댐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 물 이용 방안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건데 호소 수질 기준 2등급 달성을 위한 수질 개선 방법이나 정선 송천으로 방류하는 물의 양 조사, 도암댐 내부의 퇴적물 준설 여부에 대해 용역에 포함시키기로 입장을 같이 한 겁니다. 또 수계 조사의 경우 평창 도암댐과 강릉 남대천, 정선 송천을 비롯해 영월 동강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세월 동안 어떤 환경 변화가 있고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지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 있고요. 이번 공동용역에서 폭넓게 다시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반면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발전 방류 재개 여부는 용역에서 제외합니다. 정선군과 영월군은 논의 안건에 담긴 일부 문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원도는 서로 간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 문구는 수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 이용에 따른 송천과 강릉 남대천 수계의 영향 검토는 발전 방류를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밖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도암댐 내에 국가수질 측정망 추가 운영이나 제올라이트 안정성 검토를 놓고 강릉시의 제안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은 용역 수행 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지자체와 환경청이 요구한 18개월로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일단 용역 수행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용역 수행 이후 핵심 쟁점 사항인 발전 방류 재개 여부를 놓고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나눔의 손길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막을 올렸는데요. 남편에 이어 아내도 1억 기부를 약속하는 등 부부 한어가 온도탑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온도탑이 막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강원이 슬로건입니다. 캠페인 출범식에서는 1억을 기부해 9년 전 안어클럽에 가입한 남편에 이어 아내도 1억을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도내 6번째 부부 안어가 탄생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달 강릉에서 가입식을 갖고 앞으로 5년 동안 1억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하였지만은 돈을 벌면은 시민을 위해서 돕겠다고 또 부부가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또 어려운 청소년 이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목표액은 83억 6천만 원. 목표액의 1%인 8,3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갑니다.
130도를 달성했던 지난해처럼 올해도 많은 도민이 나눔에 함께하길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은 94억 8천만 원으로 목표보다 17억 원이 초과 달성됐습니다. 작다고 느껴질 수 있는 우리의 나눔이 소중한 진심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위기 가정을 돕거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쓰입니다. 모금을 희망하는 도민은 전화로 기부하거나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도내에는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마다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상업운전을 시작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최근 원주지방환경청과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시멘트사와 발전사 등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소는 황산화물 배출을 줄이고 시멘트사는 분쇄시설 가동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협조하는 겁니다. 이로써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시멘트 공장과 발전소 등 도내 대형 사업장은 기존 8곳에서 9곳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도내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협약을 통해 실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발전소에서 배출한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은 4,755톤으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년 1,493톤보다 55%가량 줄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2018년보다 31%가량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면서 지난해 도내 전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2018년보다 35.5% 감소했습니다. 협약 사업장들에서 이행 계획에 맞춰서 저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기준 연도 대비 연도별 목표 감축량을 지금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 시도 중 2번째로 많고 배출량 20개 상위 사업장에 시멘트 공장 5곳이 매년 포함되는 등 도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어업 피해 보상 용역을 의뢰한 강릉의 모 어촌계장과 용역 담당 교수, 용역 조사업체 대표와 업체 직원 등 5명을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업 피해 보상 용역 과정에서 특정 어장의 생산량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인화력발전소 사업 시행사인 에코파워로부터 어업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2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강릉항에 설치된 요트마리나 관련 시설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자 해당 업체 측이 합법적 사용을 주장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강릉항 요트마리나 업체가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불법 펜스와 요트 계류장 시설물을 내년 1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요트 마리나 업체는 2008년 민자 투자 협약을 맺고 강릉항 다기능 복합어항의 마리나 구역을 합법적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으며 어항 점용 사용 허가 권한이 없는 강릉시가 월권을 하며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기소가 마무리된 가운데 강릉시민행동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허병관 강릉시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이 허병관 의원을 기소한 건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만으로 허 의원은 책임지고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병관 강릉시 의원은 선거 당시 재산을 12억 원가량 축소 신고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실수로 재산 신고가 누락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제대로 신고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584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 227명, 속초 85명, 동해 54명, 삼척 49명, 태백 34명, 양양 27명 등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81만 명을 넘어섰고 병상 가동률은 61.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하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오늘부터 시범 운행하는 가운데 가리왕산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겨울올림픽 개최지라는 상징성도 담아내 이른바 올림픽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시가 남한강 일대에 부산 기장군도 좌광천 일대에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생태 보존이 잘 된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현재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이 각각 국가정원 1, 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루묵 제철을 맞아 제12회 양양 물치향 도루묵 축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물치향 일원에서 열립니다. 물치리 어촌계는 도루묵 그물뜯기 체험과 도루묵 화로구이, 도루묵 찌개 등의 음식 부스, 초청 가수와 지역 예술인 공연,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도루묵은 겨울철 동해안 대표 어종으로 물치향 도루묵 축제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속초시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사업 참여 지자체 63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속초시는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과 사회적 책임 실천 업무 협약 체결, 일터 혁신 우수기업체 발굴, 필수 감정노동자 치유 프로그램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2009년부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대통령상 등 정부 포상을 11차례 수상했습니다. 정선군이 2022년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 추진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한 가운데 정선군의 남면 은빛 물결 억새마을 조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된 남면 은빛 물결 억새마을 사업은 마을 랜드마크 조성, 시장 주차장 확장, 마을 주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이 펼쳐졌습니다. 고성군이 2023년도 본 예산안을 올해보다 289억 원 늘어난 4,337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고성군은 일반 회계 4,142억 원, 특별회계 194억 원으로 편성했고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지역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159억 원, 평화통일염원 DMZ 스카이로드 조성 32억 원, 하수처리시설 토성 증설 92억 원, 고성 볼링센터 신축 52억 원, 군청 별관 증축 30억 원 등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성군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최종 확정됩니다. 제9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에 김남수 전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기 2년의 신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김남수 원장은 강원도 산업경제국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숙박교통국장 등을 지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철회하고 김홍규 시장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채용이 이례적으로 무산됐다가 재공고와 임용 승인 절차를 거쳐 이번 신임 원장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현재 삼척의료원 부지를 주상복합 건물 부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의료원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2021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시민 363명과 4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차 설문에서는 주상복합이 29%로 가장 높았고 전시공간과 공원이 26%로 뒤를 이었습니다. 1차 설문에 이은 2차 설문에서는 주상복합과 전문병원이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척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사업비, 부지 활용도,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선과 태백 지역 스키장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섭니다.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는 지난달 잇따른 고온 현상으로 당초 내일 예정했던 스키장 개장을 일주일 연기해 오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태백 오투 리조트는 오는 22일 스키장을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